농구 미스테리 잘 들어보세요. 테일러 형사가 까다로운 사건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누군가 유명한 농구 선수를 아래로 밀었고 그는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형사에겐 3명의 용의자가 있었는데 모두 팀 동료들이었어요. 코너는 공을 닦고 체크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네이스는 치즈버거 몇 개와 감자튀김을 점심으로 먹었다고 설명했어요. 그러고 난 후 훈련을 위해 코트로 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줄리아는 마사지를 받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요. 테일러 형사는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내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8초 안에 해결할 수 있나요? 동료를 민 건 네이슨이었어요. 누가 훈련 전에 그렇게 점심을 많이 먹나요? 미스테리 자동차. 에반과 엘리어스는 조용한 지역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루는 늦게까지 남아 몇 가지 사업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자정 무렵 에반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그는 절박하게 말했어요. 엘리어스를 방에 두고 어떤 제품을 주문해야 하는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10분 후에 돌아오니 그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누군가가 그의 머리를 때렸어요. 경찰관은 에반에게 가게 근처에서 누군가를 봤는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차가 떠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가게를 뛰쳐나왔을 때 이미 모퉁이를 돌아서 사라지고 있었어요. 밖에 안개가 자욱했는데 차는 불도 켜지 않았어요. 그래서 번호판을 볼 수 없었지만 차가 짙은 파란색이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이 설명 이후 에바는 파트너를 때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왜죠? 안개가 끼고 어두웠다면 짙은 파란색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도난당한 문서. 마크는 친구 토마스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던 중 그는 친구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안으로 뛰어들었고 바닥에 쓰러진 여자 옆에 서 있는 토마스를 발견했어요. 내 비서 린다야. 점심을 먹고 막 돌아왔는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어. 금고도 열려 있었는데 매우 중요한 서류가 사라지고 없었어. 또 다른 남자 토마스의 보좌관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이런, 무슨 일이죠? 기껏해야 10분 정도 자리를 비웠는데 가까운 카페에 커피를 사러 갔었어요. 갑자기 여자가 눈을 떴습니다. 아, 정말 무서웠어요. 서류 작업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절 붙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어두워졌어요. 사장님이 안 들어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마크는 토마스에게 즉시 경찰에 전화하라고 말했어요. 왜죠? 비서가 의식이 없었다면 자신을 구한 사람이 토마스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잃어버린 강아지. 클레어는 오랫동안 개를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마침내 귀여운 강아지를 얻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강아지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남은 것은 이상한 쪽지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개를 다시 보고 싶다면 정원의 화단 근처에 $5,000를 남겨두시오. 클레어는 즉시 탐정 수수께끼의 팬이었던 친구 애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둘은 이웃들을 신문하러 갔습니다. 존스 씨가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지쳐 보였어요. 클레어와 애셔가 강아지에 대해 물어보자 그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아내가 막 첫 아기를 낳았어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앤더슨 부인은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냈어요. 저는 절대 누군가의 애완견을 데려갈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고양이 3마리와 개 2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제 가족이죠. 밀러 씨도 질문을 기분 나빠했어요. 난 동물 알레르기가 있어요. 제가 왜 자진해서 가까이 다가가겠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재채기를 했어요.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애셔는 누가 개를 데려갔는지 말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어요? 밀러 씨였어요. 그는 재채기를 하고 있었고 눈도 충혈됐어요. 알레르기의 흔한 증상이죠. 클레어의 강아지가 근처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망가진 차. 데이비스 씨가 경찰을 불렀어요. 그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차를 재미삼아 가져갔다가 나무에 충돌한 후 달아났어요. 그는 이웃에 사는 10대들 중 한 명을 의심했습니다. 경찰은 3명의 젊은이들을 신문했습니다. 마야는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녀는 근무 중이었어요. 에드리언은 부모님께 혼나고 있었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그에게 벽난로를 청소하라고 시켰어요. 추락사고가 났을 때 청소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안은 자기 집에서 친구랑 놀고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최신 시리즈를 몰아보기 하고 있었어요. 모든 용의자들의 말을 듣고 경찰은 그들 중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누군지 알아낼 시간이 8초 남았어요. 에드리언이었어요. 그의 집에는 굴뚝이 없습니다. 벽난로가 없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청소도 할 수 없었다는 뜻이죠. 어느 남편? 나오미의 남편 헌터는 탐험가였어요. 잘 어울리는 이름이네요. 그는 남극 탐험에 나섰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느꼈어요. 그녀는 몇 명의 친구들을 모아서 남편을 찾기 위해 남극으로 여행했습니다. 일행이 헌터의 캠프에 도착했을 때 캠프가 버려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오미는 흩어져서 수색하자고 제안했어요. 나오미 자신은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1시간 정도 걷고 있었는데 발밑에 눈이 무너졌어요. 나오미는 몇 미터 아래로 떨어졌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나오미는 실험실처럼 보이는 거대한 홀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녀의 바로 앞에는 2개의 큰 얼음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얼음 덩어리 안에 그녀의 남편이 있었어요. 2사람은 똑같이 생겼어요. 어떻게 진짜를 구분하죠? 나오미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재빨리 결정을 해야 했죠. 몇 초 후에 그녀는 누가 남편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알아낼 수 있나요? 왼쪽의 남자는 양손에 손가락이 4개씩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른쪽 남자의 손가락은 정상입니다. 게다가 그는 N자가 새겨진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잘했어요, 나오미. 하지만 여전히 그는 얼음 덩어리 안에 있어요. 부당한 누명. 어느 날 쿠퍼는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가 문을 열었을 때 2명의 경찰관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이웃이 경찰을 불렀다고 말했어요. 바로 쿠퍼라는 이 무례한 사람이 나를 모욕했어요. 이웃이 소리쳤어요. 내가 차에 타고 운전을 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가 날 쫓아왔어요. 그러더니 돌을 던지고 내 차창을 박살냈어요. 쿠퍼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경찰관들에게 전화를 걸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립탐정인 그의 친구 제이슨이 곧 도착했어요. 그는 경찰관들과 함께 이웃의 차를 보러 갔습니다. 조사 후 경찰은 이웃을 체포했고 제이슨은 돌아와서 쿠퍼에게 걱정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쿠퍼가 죄가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부서진 차창은 앞유리였어요. 쿠퍼가 차를 뒤쫓고 있었다면 돌멩이가 뒷유리 창을 깨뜨렸을 것입니다. 위험한 쌍둥이. 잭과 존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둘은 강도예요. 전국의 경찰이 몇 년째 이 둘을 잡으려고 노력 중이었죠. 그래서 그 형제 중 한 명이 부유한 사업가의 별장에 침입한 후 덫에 걸렸을 때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문제가 있었어요. 잡힌 사람이 잭인지 존인지 알 수 없었죠. 2 쌍둥이 형제가 너무 똑같이 보였어요. 남자는 또한 말하기를 거부합니다. 경찰이 아는 것은 잭은 항상 거짓말을 하고 존은 항상 진실을 말한다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단 한 가지 질문으로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을까요? 해결할 시간을 8초 드립니다. 경찰이 물어야 할 질문은 형제가 있나요? 입니다. 만일 잭이라면 항상 거짓말을 하니까 아니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존이라면 그렇다고 하겠죠. 펑크난 타이어. 로버트는 똑똑한 아이입니다. 그는 뛰어난 분석 능력과 훌륭한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죠. 지금 부모님은 그를 다른 마을에서 열리는 수학 경시대회에 데려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굉음을 듣고 아버지가 차의 통제력을 잃고 맙니다.
운 좋게도 그는 간신히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피해 상황을 보기 위해 온 가족이 차에서 내립니다. 이런, 타이어가 펑크났고 스페어 타이어도 없어요. 그리고 수학 경시 대회가 거의 시작할 시간이에요. 갑자기 픽업 트럭이 근처에 정차합니다. 운전기사가 도움을 제안합니다. 스페어 타이어가 몇 개 있어요. 하나를 드릴 수 있어요. 공짜는 아니에요. 남자는 가격을 제시했지만 너무 비쌌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로버트는 대회를 놓칠 거예요. 한편 로버트는 트럭 주위를 돌아다니다가 운전기사가 모든 것을 꾸몄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트럭 안에 들어있는 이른바 스페어 타이어는 트럭 타이어보다 훨씬 작았어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